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실존적 차원을 넘어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혐오감을 느꼈던 적이 별로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런 식의 혐오감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보더라도 제가 그래도 종교도 있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인데 진짜 문재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 모든 거를 보면은 그 자체로 너무 싫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 어떤 그 분노를 주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에서 설쳐되는 인물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사진만 띄워들어도 불쾌 지수가 올라가실 것 같아.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이래가지고 사진이 떡하니 등장을 한다. 제가 자료 한번 띄우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안 띄우겠습니다. 이재명의 사진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고 온갖 그냥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재명 밑에 있는 떨거지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말까지 볼 것도 없어. 그냥 그 사람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한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 제가 죄송하게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불쾌감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닌데 불쾌감을 주는 존재 자체가 불쾌감을 주는 또 다른 사람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오늘의 얘기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 불쾌감을 주는 사람의 구속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인데 여러분들한테 존재만으로도 불쾌감을 주는 사람,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진짜 뱀한테 미안할 정도의 진짜로 뱀처럼 그렇게 간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김명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들을 적폐로 몰았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폐로 몰았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법거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사법거래라고 볼 수도 없죠. 왜냐면은 당시 이제 그 대법원이 갑자기 뜬금없이 강제징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일본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판결을 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판결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 외교적인 문제인 것인데 갑자기 사법부가 뜬금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대법원이 등장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일본이 배상 판결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행정부가 만나가지고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사법 적폐인 것이다. 사법거래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밀어붙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재인 또한 마찬가지로 진작에 탄핵이 됐어야지. 그 무슨 강제징용이 됐거나 이런 판결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문재인이가 존중한다.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냈다가 나중에 가서는 입 싹 닫고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거나 이거나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그게 드러났다라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지게끔 억지로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거 같은 경우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거에 불과한 것이죠. 어쨌거나 그런 식의 프레임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이익을 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탄희가 있었죠. 왜냐면 그런 식의 양세 대법원장의 적폐를 폭로했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던 인간이 바로 이탄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수혜자가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참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김명수 본인 스스로는 양세 대법원장의 사법거래다라는 걸 통해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위치를 견고히 할 수가 있었는데 정작 자기는 뭘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사법거래 수준이 아니라 탄핵 거래를 했다라는 식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그렇게 탄핵 거래의 그 이야기에 핵심적인 사람, 당사자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임성근 부장판사인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이탄희가 그때 당시 하도 설쳐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법농단을 벌인 것이다. 그리고 또 재판에 개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를 밀어붙였었고, 그래가지고 헌정사상 초유 재판장에 대해 가지고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미디인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가지고 이미 어떤 상태였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유죄가 나온 게 아니 100번 양보해서 유죄가 나왔으면 그거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면 모르겠는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1심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재판 개입을 했다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켰던 거예요. 민주당이.
뭐를 근거로? 당시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던 게 뭐 세 가지 재판에 대해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개입을 했다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법원에 가가지고 세 가지 전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던 거예요.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이유로 선정사상 초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재판부에 의해 가지고 싹 다 무죄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도대체 뭐를 근거로 민주당은 그러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탄희가 조금이라도 책임을 졌나요?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막 정의의 사도로 빙의해가지고 더 그냥 막 설치고 댕겼지. 자,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책임을 마찬가지로 물어야 되는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냐?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것인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미 김명수한테 사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사표를 제출했다는 게 왜 중요한 것이냐? 사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탄핵소추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사퇴를 해버렸는데, 사직을 해버렸는데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켰겠냐고요. 그러니까 김명수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사직서를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은 사직이 됐을 것이고 탄핵소추안을 통과가 되는 일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법관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놀랍게도 그런데 김명수가 어떻게 된 것인지 탄핵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됐던 것이죠. 그거는 당시 법원 내부적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법관 독립을 지키는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 면전에서 탄핵을 말했을 리가 없다. 사실이라면 김명수가 탄핵감이다. 심지어 대법원장이 인간적으로라도 임성근 부장판사한테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임성근 부장판사한테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다른 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가 이제 대법원장이 되겠다라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을 그 시기에 임성근 부장판사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좀 야당 쪽에 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통과가 되자마자 입을 싹 닫고 이른바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을 검찰로 넘겨가지고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던 겁니다. 이게 김명수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 댄립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설마 김명수가 그 뭐 탄핵소추안 같은 거 탄핵이라는 말을 언급했다라는 것도,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임성근한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김명수 또한 마찬가지로 국회에 자기가 문서까지 작성해가지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임성근이 그렇게 내가 무슨 뭐 탄핵소추안을 통과되는 거를 위해 가지고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문서까지 작성해가지고 국회에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명수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임성근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바로 공개가 됐던 게 뭐예요? 다음과 같은 녹취록이 공개가 됐던 것이죠. 명백하게 녹취록을 통해서 김명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도의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첫째, 분명히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었던 사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회에 문서까지 작성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근데 거짓말인 게 드러났으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범죄 혐의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실제로 김명수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 당연히 했을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1년 2개월 가까이나 계속해가지고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난 뒤에 김명수에 대한 이른바 김명수 거짓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저한테 정말 인간 자체만으로 혐오를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수라고 하는 사람 또한 저한테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아니냐, 뭐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다 보니까 멋있게 좀 생긴 것 같고
그 말은 취소. 멋있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뭐 이렇게 뭐 법관 옷 같은 거 입고 있고 뭐 떡하니 있으니까 멋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얼마나 김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서 추악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 실체를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정확한 실체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김명수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민주당과 결탁해가지고 정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사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물어서 구속을 시켜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